오늘 교육은 교육학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AI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학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다음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I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한 고급 검색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급 검색 전략을 통한 검색 실시 후에 검색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학 데이터베이스는 Education Source와 에릭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앱스코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리뷰,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스코어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교육학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Education Source입니다. 오늘은 교육학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AI 관련 논문을 탐색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교육학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듀케이션 소스는 교육학 분야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해외 학술 원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약 1,100종 이상의 교육학 분야 저널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에릭에 색인되어 있는 786개의 저널 원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보건, 언어,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문학, 과학, 수학, 물리학, 음악 등 각 주제 분야별 교육 관련 학술 출판물을 제공하는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은 에듀케이션 소스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커버되고 있는 타이틀 그리고 주제 분야별 타이틀에 대해서 엑셀 또는 HTML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 분야 중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교육학 관련 주제 분야 리스트입니다. 추후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교육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교육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해당 슬라이드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학 분야의 주요 학술 저널 리스트이고요.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저널이 있는지,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저널들이 주요 학술 저널이구나, 이런 저널은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주요 저널 리스트인데요. 별표 표시된 저널들은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만 제공되는 독점 저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저널 오브 클리니컬 피지올로지를 저널을 찾고 있다. 이 원문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지 않고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만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살펴볼 에듀케이션 소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는 에릭에 색인되어 있는 원문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에릭은 미국 교육 산하의 교육학술 정보 관련 센터로 약 1,200종의 저널 및 약 700여 건의 비저널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만약 이 에듀케이션 소스와 에릭을 각각 접속해서 검색하시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에릭에서 제공되는 원문 중에 700종 이상은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릭이라는 사이트는 무료 사이트이지만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각각의 플랫폼에 별도로 접속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에릭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스트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듀케이션 소스와 에릭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인터페이스는 다르지만 에릭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에듀케이션 소스와 함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주의해 주실 사항이 이 에릭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기관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에 한해서만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에릭과 에듀케이션 소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은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 접속을 하면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하나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육과 함께 실습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 호스트라는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이든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접속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신 다음에 Education Source 또는 에릭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메뉴 명칭은 기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어떤 기관에서는 학술 TV, 어떤 기관에서는 전자저널 또는 이저널 등과 같이 각각의 상이한 메뉴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뉴 명칭을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찾아서 접속하신 후에 Education Source 또는 에릭을 검색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에듀케이션 소스를 찾아주신 분들은 에듀케이션 소스로 접속하신 후에 제가 에릭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함께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에듀케이션 소스를 선택해서 접속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로고가 약간 다르거나 또는 컬러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 옆에 나타나는 Education Source를 클릭하시면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자책도 함께 구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책도 함께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록에서 에릭이 보인다 하실 경우에는 함께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두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한 번에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활용하게 되시면은 굳이 무료로 제공되는 에릭 사이트에 별도로 접속해서 이용하실 필요 없이 이 앱스코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에듀케이션 소스와 에릭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앱스코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공통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선택하시거나 또는 모두 선택하셔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듀케이션 소스와 에릭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교육학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만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AI 관련된 연구를 효율적으로 찾아보는 고급 검색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연구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기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수행한 결과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에듀케이션 소스와 에릭이 함께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서 에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듀케이션 소스도 버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얼티메이트 버전을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은 제목, 초록, 주제어 등의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매칭되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관련성 버튼을 통해서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며 한 화면에는 10개의 결과가 표시되며 가장 하단에 결과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추가 10개, 추가 10개, 계속해서 더보기를 한 페이지 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더보기를 통해서 한 페이지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한 화면을 최대 50개의 결과로 확장하신 다음에 50개 추가, 50개 추가 하시면서 더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제목, 저자, 출판상, 초록, 주제어 등의 정보가 나타나며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보다 더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자에 대한 제공 정보, 제공처, 주제어, 저자 제공 키워드, 저자 소속 기관, ISSN 등과 같은 보다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를 검색하지만 나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 검색 수행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해서 구체화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검색하는데 기본 검색에서는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였다 하면은 상세 검색에서는 제목에서만 검색을 하거나 주어의 주제어에서만 검색을 하거나 초록에서만 검색을 하거나 또는 제공처, ISSN, 저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검색을 원하는 필드를 구체화하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로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목에 Artificial Intelligence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15,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불련 연산자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불련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련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불련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넓혀가거나 또는 좁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연산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련 연산자는 and, or, 나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산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ND부터 살펴보면 AND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그림을 보시면 약간 감이 오시죠? 가운데 교집합 부분만 검색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2개의 검색어를 모두 포함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를 검색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든 필드로 하고 Artificial Intelligence만 검색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44,000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AND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에틱을 함께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Artificial Intelligence만 검색했을 때는 44,000건에서 2,800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에틱과 Artificial Intelligence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드 연산자는 핵심 키워드로 내가 검색하는 주제에 꼭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연산자는 엔드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2개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동의어, 유의어를 검색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AI를 함께 검색하고 싶으실 때는 Artificial Intelligence or AI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AI, 또 추가적으로 5월하고 딥 러닝까지 한번 키워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3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만 검색했을 때 나타났던 44,000건 검색 결과보다 조금 더 늘어난 48,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검색 결과들을 살펴보시면은 딥러닝이나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 3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낮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엔드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측이 되실 수 있겠지만 2개의 검색어 중 1개는 포함되지만 1개는 제외된 결과를 보여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인공지능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데이터 보안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Not Data Security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데이터 시큐리티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연산자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키워드만이 아닌 인공지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함께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and, or, not 불리한 연산자 조합을 통해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연산자는 여러 가지 검색 필드를 사용하시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검색창에서 과 같이 어 제가 한국어로 검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 같이 이렇게 and or not바로 사용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동일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나는 동의어, 유의어까지 함께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앞뒤에 괄호로 그룹화를 해 주시고 또 and 다른 키워드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셔도 동일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드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드 코드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상세 검색에서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필드. 이 필드는 우측에 보시면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고유의 필드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 필드 코드를 확인해 주시면서 상세 검색에서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진행해 주셔도 좋지만 만약에 나는 바로 기본 검색창에서
검색을 수행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개로 구성된 알파벳을 기억하신 다음에 이렇게 앞에 대문자로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그리고 키워드 불련 연산자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시면은 제목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초록에 에틱이라는 연산자가 에틱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 686건의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필드 코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많은 필드 코드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더 다양한 필드 코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동되는 페이지 가장 하단에서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로딩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린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에듀케이션 소스를 선택하시면은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가 나타나며 다양한 필드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설명과 예시를 참고하셔서 한 번의 검색으로 내가 원하는 필드를 선택해서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로딩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검색을 수행하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필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다시 로딩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에서 에듀케이션 소스 그리고 에릭을 찾아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이시는 필터를 통해서 빠르게 필터링이 가능한데요. 자료 유형에서는 원하시는 자료 유형, 전환만 볼 것인지, 매거진만 볼 것인지, 보고서만 볼 것인지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연도에서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문만 볼 수 있는 풀텍스트 필터, 그리고 피어 리뷰된 전환만 볼 수 있는 피어 리뷰 필터,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모든 필터를 클릭하시면 더 다양한 필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필터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중 나는 에듀케이션만 제공되는 결과 또는 에릭에서만 제공되는 결과만 볼 수 있도록 필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논문 풀텍스트 선택 후 번역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이용 가능한 옵션에서 온라인 전문 보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색인만 제공하거나 또는 PDF만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전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번역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언어로 전체 원문 내용이 번역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논문 길이에 따라 약간은 상이하고요. 대략 10초에서 20초 정도가 소요되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내용이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주의해 주셔야 할 사항은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어 검색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검색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즉 대화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AI 툴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실 때 저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불련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을 수행하지 않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질문 형태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형태로 검색을 수행하시기 전에 자연어 검색 도구를 활성화해 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공지능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발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하실 경우에는 자연어 도구를 꼭 활성화해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활성화해 주셔야지 AI 기능이 작동이 되며 AI가 자동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 쿼리를 바탕으로 나타내준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리서치 트렌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큐런트 리서치 트렌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같이 정확하게 일치된 키워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 쿼리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어로 검색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가급적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조금 더 적합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앱스코호스트에서 제공하는 에듀케이션 소스와 에릭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했을 때 조금 더 적합한 검색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실제 이 내용이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 연구 동향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목, 출판상, 초록, 주제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세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실제 원문을 읽으면서 확인하실 텐데요. 5,500건의 검색 결과를 다 하나하나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럴 때 아래 보이시는 AI 인사이트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AI가 자동으로 해당 결과의 핵심 요약 정보를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해주는 기능이고요. 실제 원문 풀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빠르게 판단이 필요하실 때는 결과 내용과 함께 AI 인사이트 생성 정보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제공이 되지 않는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까지 수행을 하셨다면 이제 실제 이 검색된 결과를 통해서 과제나 논문을 작성하셨겠죠. 이러한 과제, 논문, 보고서를 작성하셨을 때는 꼭 인용을 반출해 주셔야 합니다. 검색 결과 우측에 보이시는 아이콘들을 통해서 북마크에 항목을 저장하거나 인용을 반출하거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항목을 저장하거나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를 하거나 또는 메타데이터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인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어떤 레포트를 작성했다. 이럴 경우 인용을 출처를 꼭 명확하게 밝혀주셔야지 표절이 안 됩니다. 인용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 또는 인용 정보 내보내기 2가지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레퍼런스 스타일, APA, 시카고, 하버드, MLA, 밴쿠버 등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은 해당 스타일에 맞게 텍스트가 변경이 되고요. 변경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용 정보 내보내기 탭에서는 RIS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서지 관리 도구 형식으로 엔드노트나 랩워크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계실 때 해당 형식으로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선택해서 인용을 반출하셔도 되지만 한 페이지에 최대 50개까지로 결과를 확장하신 다음에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하시거나 또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한 번에 최대 50개 항목까지도 인용을 동일하게 반출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